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전기기능사 필기 합격률 얼만큼 될까요? 10명이 응시하게 되면 도대체 몇 명이 합격하게 될까요? 제가 최근 4개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른 블로그 같은 곳에 이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이 내용들은 매 회차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만 있었다면 여러분께 오해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내용들이 나가는 것 같고, 다행히 저희 다산에듀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표와 그리고 설명을 곁들여서 조금 더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일단 전기기능사 필기 매 회차별 접수자를 보겠습니다. 이 접수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시험을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시험 접수비를 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접수자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20년도부터 보게 되면 20년도에서는 약 6.1만 명 정도가 접수했고요. 그리고 21년도를 보게 되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약 7.1만 명 정도가 시험을 접수하게 되었고, 22년도 보게 되면은 한 6.3만 명. 그리고 23년도 3회까지 보게 되면은 약 5.5만 명 정도가 시험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상한 게 조금 있죠. 어떤 거냐면은 바로 20년 1회 때는 엄청 많았다가 갑자기 2회랑 3회 때 많이 줄게 됐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국가기술 자격에서 기능사나 혹시 다른 분야도 전체적으로 시험 접수자가 많이 줄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20년 4회 때부터 이제 금세 조금 회복기를 보이고 있죠. 안정화되게 되면서 실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이제 하나씩 치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7.7만 명대 역대 가장 높은 접수자가 바로 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줄어서 6.3만 명인데 23년도도 이 정도 속도로 가게 되면 역대 가장 접수자가 많았던 회차가 바로 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기능사 시험 자체가 이렇게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회차별 접수자는 점점점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재밌게 봐야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응시자인 거예요. 접수자는 어떤 분들이죠? 내가 시험을 보겠다 하고 시험 비용을 내신 분들이고요. 응시자는 실제로 맞아요. 시험장에 짜잔 하고 나타나신 분들이에요. 저 시험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타나신 분들이 바로 응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몇 분이나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20년도 1회에서는요. 17,000명이 접수했으나 실제로 오신 분들은 13,000명이에요. 한 4,000분 정도가 안 오셨죠. 그 다음에 2회는 13,000분이 접수했으나 10,000명이 시험장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도 3,000명 정도가 안 오셨고, 그 다음도 13,900명이 접수했으나 11,000명이 오셨으니까 여기도 한 3,000명 정도가 안 왔고, 다음에 20년 4회 때도 17,000명이 접수했으나 13,000명이 안 왔으니까 한 4,000명 정도가 안 오신 거예요. 매 회차에 접수는 한 10,000명, 15,000명 이 정도 하고 있는데 한 3,000명, 4,000명 정도가 계속 시험장에 안 오시네요. 그쵸? 그래서 20년도 전체 통계 보게 되면은 접수자와 응시자의 그 비율이요. 한 10,000명 정도 차이 나고요. 21년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접수했는데요. 71,000명 정도가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응시한 응시자는 한 5.7만 명 정도가 실제로는 응시했습니다. 14,000명 정도가 시험장에 안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 22년도 보게 되면 6.3만 명, 63,000명 정도가 시험을 접수했으나 실제 시험은 한 48,000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여기도
실제 시험에 안 오신 분들이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 많이 안 오시네요. 자, 이 비율을 한번 볼까요? 여기 막대 그래프, 회색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게 바로 응시율입니다. 접수자의 응시자에 대한 비율이 응시율이죠. 첫 회 20년 1회 보게 되면 80%, 그 다음에 77%, 80%, 78%, 82.3%, 21년 2회 때 굉장히 높았어요. 83%. 자, 그 다음에는 계속 낮아집니다. 최소 언제까지 낮아지게 되냐면요. 22년 4회 때는 73%까지도 낮아져요. 자, 그 다음에 80% 넘기 쉽지가 않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20년도는 우리가 한 응시율이 79% 정도 됐고요. 자, 이때는 79%. 21년도 보게 되면은 조금 높아져서 80.2%, 22년도 보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한 76%, 자, 그 다음에 23년도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한 77%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응시율 여러분 의외로 높지 않죠. 이 얘기는 뭘까요? 이 79%라는 거, 76%, 77%라고 하는 것은 100명이 시험을 접수하게 되면은 자, 그중에 실제로 시험장에 오신 분들은 77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할 수 있죠. 23명은 어디 가셨죠? 왜 시험장에 안 오셨죠? 뭐 불가피한 일 때문에 안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전기 기능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전기 기능장 실제로 응시율은요. 80%를 거의 다 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저는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꽤 많다. 즉, 시험을 접수를 했으나 시험장에 시험 당일까지 시험 공부가 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조금 낮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율의 비율은요, 사실 다른 교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부한 비율, 공부가 충분히 된 비율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응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기 기능사에서만 이런 추세가 있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 제가 녹색으로 써볼게요.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20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거 한 78% 정도 되고요. 기사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21년도를 보게 되면 71%, 그 다음에 22년도 보게 되면은 66%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23년도 보게 되면은 이때는 62%까지 내려갑니다. 자, 몇 퍼센트라고요? 62%. 10명이 접수하게 되면 실제로 시험장에 오시는 분들은 6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내부는요, 시험 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안 오실 확률이 높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모두 다 시험 접수하시는 분들이 공부가 다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확률도 꽤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시험이 충분하게 준비가 안 돼 있을 확률도 우리가 응시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전기기사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렸는데요. 다른 종목도 비슷합니다. 전기산업기사도 20년도에는 79%, 그 다음에 69%, 62%, 그리고 65%까지 내려가고요. 전기공사기사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싼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어서 응시율이 그래도 한 65%, 68% 정도는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사산업기사는 22년도에는요, 57%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전기기능장은 반면에는요, 약 한 80%를 계속 넘게 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기능사 이제 합격률 좀 한번 알아볼까요? 합격률 한번 보죠. 자, 이제 합격자 보게 되면은 먼저 20년 1회, 자, 5,000명, 그 다음에 3,8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3,000명은 넘고 전체적으로 6,000명을 넘기는 좀 어려운 요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인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비율하게 되면은 우리가 합격률 알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 이제 전체 인원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회차별 여기 접수자, 그 다음에 응시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나왔어요. 한번 한 회차를 볼까요? 특정한 회차, 뭐 다 비슷합니다. 합격률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 중간에 21년 이제 1회, 요거 우리 한번 보죠. 1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회 때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자, 15,000명이 접수를 합니다. 15,000명.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보러 오신 분들은 12,000명이에요. 일단 3,000명이 안 온 거예요, 시험장에. 자,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이 4,500명입니다. 22년도 1회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응시율은 어떻게 될까요? 응시율은 한
7.8% 정도 되겠죠. 15,000이랑 그 다음에 12,000 정도의 비율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자 10명이 시험을 접수했다면 실제로 시험 보러 오신 분들은 몇 분? 자, 한 7.8명 정도가 왔다는 거고요. 합격한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합격률은요. 응시자에서 합격자의 비율은 한 3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 합격한 줄 아세요? 맞아요. 2.8명이 합격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숫자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22년 1회 때는요. 10명이 접수하고 그 중에 7.8명이 응시하고 그 중에 2.8명이 합격합니다. 정기기능사 필기시험이 어떤 분들은 10명이 시험 접수하게 되면 7명, 8명이 합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합격률, 지금 한번 제가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게 되면 40%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응시율과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합격률이면은 처음에 시험 접수하신 분들이 중에서 한 4명 계속 합격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시험 접수한 사람에서 실제로 합격한 사람의 비율은 3명이 절대 넘지 않습니다. 한 2.5명, 2.8명, 2.6명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합격률도 몇 퍼센트를 절대 넘지 않습니까? 40%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서 30%는 넘지만 40%는 넘지 않는 이 비율로 계속해서 관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응시율이 조금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정기기능사 필기시험을 잘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잘 준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또 일정 비율의 분들만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기능사 필기시험 되게 쉽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은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쉽게 시험을 봤다, 쉽게 합격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시험 접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명이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실제 응시는 몇 명이 한다고 했어요? 8명이 응시를 하게 되고 그 중에 몇 명이 합격하게 됩니까? 그 중에 합격은 3명이라고요. 자, 이 세 분의 이야기가 과장되게 되면 이제 정기기능사 필기시험 되게 쉬운 시험이 되는 거죠. 이 세 분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을 하겠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 끝났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참 쉽다. 어떤 분들은 뭐 1, 2주 안에 끝냈다라고 하시는데 자, 이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안정화된 분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된 분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7명은 시험장에 오지 않았거나 불합격했는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기기능사 필기시험이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첫 걸음이고요. 첫 걸음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스타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영 선수가 나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이어야지 처음에 수영에 흥미를 느끼고 더 수영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처럼 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 첫걸음에서 전기적인 즐거움이 몸에 완전히 이렇게 조금 느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기 기능사 필기에 대한 전기 기초학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많이 강조해서 드리고 이런 강의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자, 이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대충 외워서 본다라든지 아니면 대충 공부해서 본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 데이터를 보신다면 무엇보다도 이것들을 조금 더 내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그것보다 나중에 더 어려운 공부, 학문적이나 공학적이나 자격증에서나 혹은 뭐 대학교를 다녀서 전공에서나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즐겁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의외로 합격률 낮은 시험입니다. 40%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응시율도 80% 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우직하다고 혹은 어리석은 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면 전기기능사 응시율이 90%를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률은 잘 모르겠어요. 합격률은 제가 감히 판단은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응시율만큼은 시험을 접수했다면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비율이 적어도 9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점점 응시율이 낮아지는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산에듀 전병칠이었습니다.